자, 오늘은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힘의 정의,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정의, 마찰력의 정의는,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운동을 방해한다. 그러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방해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까? 그렇죠.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만약 10N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마찰력 크기 또한 10N이에요. 내가 줬는 힘의 크기랑 똑같은 거야.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마찰력도 커지는데 그 줬는 힘의 크기가 마찰력이 된다라는 거. 다시 힘의 방향,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럼 정지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밀어줬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뒤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마찰력을 크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딱 두 가지만 조절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그럼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 가보다 나가 더 무겁죠. 그럼 마찰력은 나가 더 큰 거예요. 두 번째,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사포랑 아크릴판이 있어요. 누가 더 거칠까요? 그렇지. 그래서 사포가 있을 때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해줘야만 나무도막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중력이 더 클 거니까. 떨어지는 힘이 더 클 거니까. 그 마찰력을 이겨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한 개가 또 뭐냐면 마찰력은 거칠기랑 무게만 이제 마찰력을 좌지우지해 줄 수 있지, 접촉 면적의 넓이는 마찰력에 1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무게가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와서 한 개는 접촉면을 많이 대이고 다른 한 개는 접촉면을 적게 대었다고 해도 두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는 10N으로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찰력의 넓이,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의 크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찰력을 많이 이용을 해줍니다. 마찰력을 이용해 줄 때 마찰력을 크게 이용해 줄 경우가 있고 마찰력을 작게 이용해 줄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려면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거칠거칠하게 해주면 돼요. 마찰력을 작게 이용하려면 미끄러지면 돼. 잘 미끄러지면 돼. 그럼 생각해보면 마찰력이 클 경우는 등산이나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거칠기를 거칠겠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 계단 끝에 보면은 패드 이렇게 붙어져 있죠. 스티커 같은 거 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게 까칠까칠하거든. 미끄럼 방지 패드. 눈 오는 날에는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요. 왜? 울퉁불퉁하게 해서 거칠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타이어 체인. 그 다음에 체조 선수가 이렇게 봉이나 아니면 체조 운동을 하기 전에 횟가루를 손에 이렇게 묻혀서 마찰력을 거칠거칠하게 해서 증가시켜요. 그 체조 선수나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손에 막 흰색 막 이렇게 묻히는 거 봤어 이렇게. 그 횟가루가 그 묻힐 때 분진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무식하게 얘기하면 타고 남은 재 같은 거 있지. 그 입자가 까칠까칠하거든. 그 다음에 현악기 연주할 때 송진을 발라서 안 미끄러지게끔 해주는 거. 너무 잘 미끄러지면 소리가 나지도 않고 미끄러져 버리겠다. 그지? 그 다음 마찰력을 작게 이용하는 경우 잘 미끄러져야 되는 경우 미끄럼틀요. 수영장의 미끄럼틀을 탈 때 물을 뿌리고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기계나 자전거에 윤활유 기름 뿌려서 미끌미끌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베어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베어링 뭔지 아나? 그 스피너 뭔지 아나? 이렇게 애들 돌리고 노는 거. 그 가운데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그 네모 그 가운데에다가
돌려주게 해주는, 잘 미끄러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어링이에요.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경우는 마찰력을 작게 이용하는 경우, 잘 안 미끄러져야 되는 경우는 거칠거칠하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력.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우리 묶어서 조금 있어 보이게 유체라 그래요. 유체 속에서 잠긴 물체의 부피에 작용하는 위쪽으로 올려주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위로 올려주려는 힘인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깔아앉을 수도 있고 깔아앉고 있는 중도 있고 가만히 떠 있는 중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떠오르는 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가만히 떠 있는 거, 그 다음에 깔아앉고 있는 중을 비교해 보면은 깔아앉는 중은 중력이 더 커야 돼요. 가만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부력과 중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띄우는 힘과 내리려는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떠오르고 있으면 부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수조가 있는데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고요. A, B, C 공이 있어요. A, B, C의 부피는 동일해요. A는 떠오르고 있고요. B는 가만히 있고요. C는 깔아앉고 있어요. 그러면 A 하나로만 보고 나왔을 때는 부력이 클까, 중력이 클까? 오케이. B는? 똑같아요. C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A, B, C 중에 무게를 비교해 주면은 무게는 A, B, C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맞아요. 그럼 부력은 누가 제일 클까요? 맞죠. 그렇게 보이는데 헷갈릴 수 있지만 A, B, C는 모두 같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잠겼는 물체의 부피. 유체 속에, 그러니까 액체나 기초 속에 잠긴 부피가 똑같다면, 잠겨있는 부피가 똑같다면 부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부력의 크기가 똑같은데 어떤 애는 왜 뜨고 어떤 애는 왜 가만히 있고 어떤 애는 왜 깔아앉을까? 부력이 똑같지만 중력이 다르면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무게가 다르면. 부력을 똑같이 띄워줘도 하나는 너무 무거우면 깔아앉는 거야. 하나는 너무 가벼우면 떠오르는 거야. 똑같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건 부력은 똑같지만 중력이 달랐기 때문에 중력이 C가 매우 컸기 때문에 깔아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력은 똑같았지만 중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 부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줄 수 있을까는 이쪽을 보면 되는데 1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물체가 있어요. 추가 있는데 그 추를 이렇게 완전 넘치기 일부 직전에 가득 차 있는 수조에다가 담갔어요. 그때 용수철 저울의 무게를 보니까 8N인 거야. 원래 10N이었는데 부력은 얼마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무게가 뭐가 된다? 부력이 된다. 근데 하나 더. 이때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넘쳤겠죠. 그 넘친 넘친 물의 무게를 보면은 똑같이 2N입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넘친 물의 무게랑도 같다. 요거 좀 적어 줍시다. 줄어든 무게는 부력은 넘친 물의 무게. 줄어든 무게는 부력은 넘친 물의 무게.
자, 그 밑에 가나다 나와 있는데 가나다의 공의 부피는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은 거야. 가는 저렇게 반틈만 잠겨 있고 둥둥 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물 속에서 가만히 있어요. 다는 깔아앉다가 바닥에 대어서 가만히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부력이 가장 작은 친구는 누굴까요? 지금 가인데요. 가가 왜 부력이 제일 작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 부력을 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잠긴 물체의 부피가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긴 물체의 부피만 부력을 건드려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얼마밖에 안 잠겨 있어? 맞죠. 나랑 나는 지금 잠긴 물체의 부피가 똑같죠. 다 잠겨 있죠. 근데 같은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잠긴 부피가 똑같죠. 그럼 부력이 똑같은데 가는 부피는 똑같은데 잠긴 부피가 반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부력도 반틈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나와 다는 부력이 같고 가의 부력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가운데서 떠 있고 다는 왜 깔아앉았을까? 누가 더 무거웠던 걸까? 그렇지. 다가 중력이 더 커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깔아앉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배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왼쪽 배는 짐을 안 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잠기면은 그 부력으로 배를 띄워줄 수 있었어요. 조금만 잠겨 있으면. 근데 짐을 실으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부력도 커져야지 띄워줄 수 있겠지. 그래서 잠긴 부피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잠겨줘야지 왼쪽보다 오른쪽이 이 정도는 더 많이 잠겨줘야지 이 무게, 짐의 무게를 이길 만큼 똑같을 만큼의 부력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긴 물체의 부피가 커지면 부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잠수함 그림 보시면 제일 처음에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물속에 잠긴 부피가 되게 크지. 그러니까 둥둥 떠 있었어요. 공기 탱크에서 물을 빼버리면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를 빼고 물을 집어넣어 버리면 물이 들어간 부피만큼은 이제 물체의 부피가 되지 않아요. 딱 공기가 있는 부피만 물체의 부피가 돼요. 그러면 물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부력이 작아졌다. 그지? 띄워주는 힘이 작아졌다. 그러니까 깔아앉는 거야. 여기서 공기를 더 빼버리고 물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완전 부피가 공기만 있는 공간이 작아지지. 부피가 작아져서 이제 잠수함이 점점 깔아앉게 됩니다. 이해될까? 그래서 부력의 이용 보시면은요. 액체든 기체든 띄워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 뜨게 한다, 띄워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고